정말 가능한 겁니까? 2025년 11월 15일 오전 10시 경남 거제. 미 해군 최고 지휘관 데릴 커들 참모총장이 한국 조선소 거대한 드라이도크 앞에서 얼어붙었다. 37년 해군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눈앞의 광경은 샌디에이고, 노퍽, 진주만 어느 해군 기지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다. 한 도크에서 동시에 4척. 미 해군 보급함 차스드류 한 바로 옆에서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최첨단 LNG 운반선, 그리고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나란히 정비를 받고 있었다. 제동님, 놀라셨습니까? 이게 한국 조선소의 일상입니다. 하나오션 김희철 대표이사가 미소를 지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자신감이었다. 우리 샌디에이고 조선소는 구축함 한 척만 들어가도 도크가 꽉 찹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미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죠. 저희는 모듈 공법으로 배를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작업합니다. 효율이 3배입니다. 커들 총장은 할 말을 잃었다. 워싱턴에서 받은 보고서들이 과장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을 축소 보고했다. 한국 그 선업은 보고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제임스 엘버트 레이놀즈.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작전참모 대령이다. 이번 대릴 커들 참모총장의 한국 조선소 방문에 수행장교로 동행했다. 솔직히 출발 전까지는 회의적이었다. 한국 조선소,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만드는 곳에서 우리 군함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본 것은 내 35년 군 생활의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왜 지금 중국이 한국을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지, 왜 중국이 온갖 수단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빼가려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야기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다. 2025년 8월 하와이 진주만 태평양 함대 사령부. 레이놀즈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관 마크 톰슨 소령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평양 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 호가 추진 시스템 중대부장으로 작전 불가 상태입니다. 수리 일정 잡혔나? 그게 샌디에이고 해군 조선소 입항 대기가 16개월입니다. 뭐라고? 1년 반. 나는 벌떡 일어났다. 7,500톤급 최신의 구축함이 1년 반 동안 전력에서 빠진다. 이건 단순한 수리 지연이 아니라 안보 위기였다. 현재 태평양 함대 소속으로 수리 대기 중인 함정이 총 몇 척입니까? 톰슨 소령이 태블릿을 넘겼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다.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4척,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7척,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2척, 프리덤급 연안전투함 6척, 총 19척이 수리를 못 받고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노퍽 조선소가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인력은 부족합니다. 숙련 용접공과 전기 기술자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민간 조선소는 이미 다 문 닫았고, 그때 또 다른 정보 장교가 급히 들어왔다. 대령님, 중국 해군 최신 정보입니다. 말해보시오. 중국이 이번 주에만 영호이 D형 구축함 2척을 동시 진수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 용고를 설치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중국 해군은 2000년에 겨우 110척이었다. 2024년 기준 370척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미 해군은 318척에서 297척으로 오히려 줄었다. 더 끔찍한 건 그나마 있는 배의 30%가 고장으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대령님, 톰슨 소령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의회 조사국 최신 보고서입니다. 미 해군 잠수함의 30%가 현재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MRO 작업 중 제때 완료되는 건 고작 40%입니다. 40%라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이러다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다간 태평양을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그때 수석정보분석관 제니퍼 박중령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동아시아 해군 전문가였다. 대령님,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한국입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국, 상선 만드는 나라 말인가? 아닙니다, 대령님.
한국은 상선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중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나오션이라는 한국 회사가 올해 우리 해군 함정 3척을 정비했습니다. 윌리 쉬라함, 유코남, 그리고 현재 찰스 드류함 작업 중입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윌리 쉬라함 정비는 우리가 예상한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 미국 조선소보다 우수했고 비용은 60% 수준이었습니다. 2개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미 증명됐습니다. 박중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 사진이 나타났다. 이게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7,600톤급으로 우리알 레이버크급과 거의 동급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 SM-2 미사일, 32셀 VLS, SPY-1D 레이더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지스함을? 네. 그리고 이 배를 건조한 곳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연간 3척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척 만드는데 1.6척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국이 우리보다 거의 2배 빠르다고? 더 있습니다. 박중영이 계속했다. 한국은 전 세계 LNG선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점유율 60%, 고부가 가치 특수선박 점유율 65%입니다. 영국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기술력 기준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은 물량으로는 세계 1위지만 품질은 한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실례를 들면 한국 조선소의 평균 용접 불량률은 0.01%입니다. 중국은 5%입니다. 500배 차이? 네. 그래서 중국이 미친 듯이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연봉 3배, 4배를 제시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가는 거지? 자존심이랍니다.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왜 이류 기술을 쓰는 중국에 가겠습니까? 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박중영, 이 정보를 커들 총장님께 보고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사실 그러라고 준비한 겁니다. 일주일 후 펜타곤에서 화상회의가 열렸다. 레이놀즈 대령, 한국조선업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죠. 데릴 커들 해군 참모 총장이 말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다. 총장님, 현재 태평양 함대는 심각한 MRO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9척이 수리를 기다리고 있고 평균 대기 시간은 16개월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화면에 한국 조선소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한국 구선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 생산 속도는 미국의 3배, 품질은 미국보다 우수하고 비용은 60% 수준입니다. 증거는 하나오션이 우리 함정 3척을 정비했습니다. 모두 예정보다 빠르게, 예산보다 저렴하게, 품질은 더 우수하게 완료됐습니다. 커들 총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계속하게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합니다. 1년에 3척씩입니다. 우리는 1.6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들을 만듭니다. LNG선, 쉐빙 LNG선, 해양 플랜트. 하지만 안보는? 한국은 70년 혈맹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입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중국 환구15 기사였다. 중국 관영 언론이 최근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30% 작동 불능, 태평양 지배력 상실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커들 총장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면 판이 뒤집힙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미 조선 동맹입니다. 왜지? 한국 기술 미국 시장 한미 군사동맹 중국 해군의 완전한 봉쇄입니다. 중국은 이미 기술로는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까지 가세하면 중국은 게임 끝입니다. 커들 총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좋아. 내가 직접 가보겠네. 레이놀즈 대령, 방문 일정 준비하게. 네, 총장님. 2025년 11월 14일 오후 4시 서울 김포공항. 우리 일행은 전용기에서 내렸다. 한국해군 작전사령관 이재훈 대장이 참모들과 함께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커들 총장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제독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고 의전 차량에 탔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재훈 제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총장님, 중국이 요즘 한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제 보복, 외교 압력, 사이버 공격, 심지어 우리 조선소 기술자들을 엄청난 돈으로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손잡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커들 총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 정도로? 네. 중국은 물량으로는 우리를 앞섰지만 기술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본격 협력하면 게임 끝이군요. 정확합니다. 차가 호텔에 도착했다. 이재독이 작별 인사를 했다. 내일 조선소에서 보시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왜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2025년 11월 15일 오전 8시 30분. 우리는 육군 전용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도로 향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였다. 헬기가 남해안에 접근하자 창밖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조선소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수십, 아니 수백 개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저게 전부 조선소입니까? 커들 총장이 놀라 물었다. 네, 총장님. 저기가 하나오션, 저쪽이 삼성중공업, 그 너머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거제도 하나에 세계 굴지의 조선소가 4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재훈 제독이 설명했다. 이 작은 섬에서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4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LNG선은 거의 70%가 여기서 나갑니다. 믿을 수가. 커들 총장의 말이 끊겼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헬기가 하나오션 조선소 헬기장에 착륙했다. 김희철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직접 나와 있었다. 옆에는 케빈 김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대리도 함께였다. 커들 총장님, 하나오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표이사 김희철입니다. 김 대표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가 느껴야죠. 미 해군 최고 지휘관께서 직접 오셨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거대한 건물을 향해 걸었다.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총장님, 먼저 MRO 작업 중인 찰스 드류함을 보시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그리고 오, 세상에. 커들 총장이 멈춰 섰다. 나도, 수행단 전원도 모두 말을 잃었다. 길이 500m, 폭 100m의 초대형 드라이도크. 그 어마어마한 공간 안에 동시에 4척의 대형 선박이 정비를 받고 있었다. 저게 다 동시에? 네, 총장님. 하나오션의 표준 작업 방식입니다. 김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우리는 모듈 공법을 사용합니다. 배를 쉰개에서 100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작업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3배 빠릅니다. 미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척만 작업해도 도크를 비워야 하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겁니다. 김 대표가 앞으로 걸으며 계속 설명했다. 저기 왼쪽이 30만 톤급 VLCC 유조선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운반하는 배죠. 가운데가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중 하나입니다. 그 옆이 저희가 작업 중인 미 해군 찰스 드류함이고, 맨 오른쪽이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정기 점검입니다. 한 공간에서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네, 저희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찰스 드류함 가까이 다가갔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배 주변을 오가며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85%입니다. 원래 계획은 90일 작업인데 80일 만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빠르네요. 하나오션은 납기를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김 대표의 말투에는 거짓이 전혀 없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다. 미국에서는 이 작업이 얼마나 걸립니까? 커들 총장이 물었다. 보고받기로는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저희는 3개월입니다. 13시간입니다. 그리고 긴급 수리는 일주일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네. 작년에 한국 해군 구축함이 훈련 중 손상됐을 때 72시간 만에 긴급 수리해서 복귀시켰습니다. 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72시간이면 3일인데 정말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대령님. 저희는 24시간 3교대로 작업합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3배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이 완벽합니다. 한국에는 1만 개가 넘는 선박 부품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1만 개? 네. 거제도 반경 50km 안에만 3,000개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2시간 안에 모든 부품이 도착합니다. 이게 한국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작업장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작업데크로 갔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기계들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작업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저기 계신 분이 박철민 수석기술자입니다. 김 대표가 50대 후반의 용접공을 가리켰다. 경력 35년의 베테랑입니다. 용접 불량률이 0.001%입니다. 0.001%? 커들 총장이 되물었다. 네. 10만 번 용접하면 한 번 실수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완벽하죠. 미국 교선소 평균은 2%인데 2,000배 차이입니다. 김 대표가 박철민을 불렀다. 박 기술자님, 잠깐 이리 오시겠습니까? 박철민이 용접을 멈추고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다. 땀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네, 대표님. 이분이 미 해군 참모 총장님이십니다. 박철민의 눈이 커졌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커들 총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박 기술자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미 해군을 지키고 계십니다. 통역을 들은 박철민이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제가 뭐려. 그냥 제 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 아닙니까? 동맹 돕는 건 당연하죠. 중국에서 스카웃 제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다.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다. 많죠. 작년에만 3번 왔습니다. 연봉 3배 준다고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자식 교육도 다 시켜준다고. 안 가셨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제가 미쳤습니까? 이유가? 저는 세계 최고 기술자입니다. 왜 이류한테 갑니까? 중국 조선소는 용접 불량률이 5%입니다. 저는 0.001%입니다. 5,000배 차이인데 왜 그런데 갑니까?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리고요, 총장님. 그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중국 놈들이 우리 기술 훔쳐가려고 난리입니다. 돈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산업 스파이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왜죠?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미국 같은 동맹한테만 줍니다. 중국한테 죽어도 안 줍니다. 커들 총장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박철민이 다시 환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총장님, 우리 한국 기술 어때요? 좋죠? 최고입니다. 하하, 맞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김 대표가 우리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다. 이쪽이 특수선 제사공장입니다. 지난달 준공한 최신 시설입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그 안의 광경에 우리는 또 한 번 압도당했다. 최첨단 시설의 거대한 공장. 그 안에서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용함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상적이군요. 이 공장은 AI 기반 스마트 공장입니다. 김 대표가 대형 모니터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화면에는 공장 전체가 3D로 실시간 표시되고 있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컴퓨터에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네. 새로운 배를 만들 때 가상으로 먼저 100번 만들어 봅니다. 모든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에서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정확히 맞추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때문에 중국이 미쳤습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거든요. 김 대표가 다른 쪽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게 배관 자동 제작 시스템입니다. 잠수함에는 수천 개의 복잡한 배관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숙련공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제작합니다. 로봇팔이 정확하게 파이프를 자르고 구부리고 용접하고 있었다. 저 시스템 하나가 숙련공 30명의 작업을 대체합니다. 인력 문제는? 한국도 조선업 인력이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이 조선소에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중국은 값싼 인력으로 물량을 늘리지만 품질이 엉망입니다. 우리는 자동화로 품질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커들 총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을 둘러봤다. 김 대표님. 네, 총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MRO가 아니라 신조 말입니다. 김 대표의 눈이 반짝였다. 가능합니다. 확신합니까? 저희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 해군 함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은 이지스 구축함 기준으로 24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미국은 48개월 걸리시죠? 네, 절반입니다. 커들 총장이 나를 쳐다봤다. 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총장님, 김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동맹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아시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이 함께하면 중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됩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소였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70대의 노장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날카롭고 강렬했다. 커들 총장님, HD현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가 느껴야죠. 함께 걸으시죠. 정 회장이 우리를 암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거기에 저게 커들 총장이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이 암벽에 계류되어 있었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다산정약용함이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며칠 전 진수식을 마쳤습니다. 탑승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준비해뒀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다. 함교에 들어서자 최첨단 전투체계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형 이지스 전투체계 KASWCS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까? 네. 미국 이지스를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의 독자 기술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특히 대공방어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커들 총장이 시스템을 살펴봤다. 나도 옆에서 함께 봤는데 솔직히 인상적이었다. 동시 목표 추적 능력은 128개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하군요. 일부 기능은 더 우수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전투와 데이터 링크 분야에서요. 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함교를 나와 갑판으로 갔다. 거기서 또 다른 구축함이 건조되고 있는 게 보였다. 저게 세번함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진수 예정입니다. 정말 1년에 3척씩 건조하시는군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장님, 정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HD현대는 50년 동안 축적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해군의 어떤 함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 안보 문제 모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커들 총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회장님,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중국이 이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우리 기술자들을 빼가려 합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이 제시한 금액만 수조 원입니다. 성공했습니까? 단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이유가? 자존심입니다, 총장님. 우리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압니다. 중국 같은 이류한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 강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리 기술은 동맹에게만 줍니다. 커들 총장이 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동맹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
커들 총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밤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레이놀즈 대령. 네, 총장님. 이제 알겠네. 왜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중국은 숫자로는 우리를 앞섰지만 한국에게는 한참 못 미치네. 품질, 기술, 속도, 모든 면에서. 이재훈 한국 해군 제독이 끼어들었다. 총장님,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본격 협력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그 순간 게임이 끝나니까요. 한국의 세계 최고 기술 미국의 거대한 시장과 군사력 중국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커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전속력으로 추진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는 무슨? 우리가 감사해야죠.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에게 밀렸을 겁니다. 2025년 11월 16일 오전, 오늘. 커들 총장은 새벽 6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나는 오전 10시 하와이행 군용기에 탔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조선업 시찰 보고, 제임스 A. 레이놀즈 대령. 2025년 11월 16일. 1점. 핵심 결론. 한국은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근거. 기술력 세계 1위. 용접 불량률 0.01% 위스 중국 5% 500배 차이. 생산 능력 미국의 3배 속도. 이지삼 연간 세척 의스 미국 1.6척. 품질 미국 조선소보다 우수. 납기 준수율 100%. 비용 미국의 60% 수준. 정치적 신뢰 70년 혈맹. 기술 유출 위험 없음. 전략적 가치 중국 견제 핵심. 한미도선 동맹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국은 5년간 수조 원을 들여 한국 기술자 스카웃 시도. 모두 실패. 한국 기술자들의 자부심과 대미 신뢰가 핵심 자산. 권고 사항. 마스가 프로젝트 즉시 전속력 추진. 한국 교선소의 미 해군 함정 MRO 물량 대폭 확대. 장기적으로 함정 신조까지 협력 확대 검토. 위험 요소. 중국의 한국 압박 강화 예상. 경제 보복, 외교 압력, 사이버 공격 등. 미 의회 일부의 반대 여론. 왜 한국에 일감을 주나 등. 그러나 이는 감수할 가치가 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태평양에서 중국을 막을 수 없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다.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내척을 정비하는 압도적인 드라이도크. 0.001% 불량률로 완벽한 용접을 하는 박철민 기술자. 중국, 우리가 5,000배 앞섭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그의 눈빛. AI로 관리되는 최첨단 스마트 공장. 1년에 3척씩 진수되는 이지스 구축함. 세계 최고가 왜 이류한테 가겠습니까? 한국은 진짜였다. 과장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중국 베이징 국방부. 해군 정보국장 장의밍 중장이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미 해군 참모 총장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알고 있다. 결과는 최악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장 중장이 책상을 쳤다. 막아야 한다. 당장.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수록 한국은 미국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다른 참모가 보고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5년간 한국 기술자들에게 제시한 스카웃 금액이 총 50조 원인데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 자존심이랍니다. 세계 최고가 이류한테 갈 이유가 없다고.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참모가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우리 조선소의 평균 용접 불량률이 5%인데 한국은 0.01%입니다. 500배 차이?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진수한 영호5형 구축함 2척이 현재 엔진 결함으로 6개월째 수리 중입니다. 장 중장이 머리를 감쌌다. 우리가 정말 한국보다 못한가? 기술력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다. 미국과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 우리 해군 현대화 계획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최소 10년은 지연될 것입니다. 장 중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같은 시각 서울 하나오션 본사 김희철 대표이사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어제 미해군 참모 총장 방문이 대성공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 목표 수주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중국 반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외교 채널로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동맹에게만 줍니다. 또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박철민 수석기술자에게 특별 성과금 1억 원 지급하겠습니다. 어제 총장 앞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거제 조선소 박철민은 오늘도 찰스 드류함 앞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배님, 뉴스 봤어요? 선배님 나왔던데요. 후배 김민수가 달려왔다. 응, 나왔더라. 대박, 미국 제독이랑 악수하는 거 나왔어요. 그래? 하하, 중국에서 또 연락 왔대요. 이번엔 연봉 4배래요. 4배? 그래도 안 가. 왜요? 야, 내가 세계 최고야. 왜 이류한테 가? 그리고 나 한국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지. 멋있다, 선배님. 박철민이 용접 헬멧을 썼다. 자, 일하자. 미국배 완벽하게 고쳐서 중국 놈들 기 죽여야지. 불꽃이 다시 튀었다. 그 불꽃 하나하나가 한국의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까지, 그리고 베이징까지 번져나가고 있었다. 오늘도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미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확인한 대한민국의 저력. 세계 최고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우리 기술자분들처럼 건강하게 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허리 건강은 더욱 그렇죠.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앉아 계시는 분들께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